안녕하세요. 세미나 제목이 너무 경우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 야, 너도 특허 쓸 수 있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개발자를 위한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 예, 오른쪽에 있는 그 광고 카피를 조금 가져왔고 저작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야, 너도 쓸 수 있어.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특허를 쓰는데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특허를 써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이미 글을 쓰셨던 분이나 혹은 처음 써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분이나 좀 득이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좀 길어요. 좀 줄여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길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특허가 되나? 레알이라는 챕터인데요. 진짜 특허는 엉뚱합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피자 조각 접시 옷. 접은 상태에서 접시로 활용 가능하며 펼치면 피자 조각 패턴이 있는 옷. 그 옷인데 피자 조각 패턴이 있는 옷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됐냐면 기존 옷의 기능을 확장해서 음식 운반 및 섭취라는 새로운 용도로 개발한 실용적인 구조가 인정된. 그래서 이게 특허가 된 겁니다. 애완동물 전용 모자, 개와 고양이에게 안전하게 착용시킬 수 있는 챙에 달린 모자. 그런데 기존의 의료 아이디어를 특정 환경이나 특정 문제에 맞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한 것이 인정이 돼서 특허가 됐습니다.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촛대. 촛불이 특정한 높이까지 타내려가면 뚜껑이 닫히면서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촛대예요.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를 기계적 구조를 통해서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고안이 인정이 돼서 특허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고양이용 레이저 포인터, 스윙하는 그네 방법, 그네 타는 방법, 그다음에 한 번 클릭으로 구매하기.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튠즈가 엄청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용 흔들의자에 거울을 부착해서 어린이가 흔들의자를 타면서 거울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빵 테두리를 제거한 샌드위치. 뭐 다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특허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특허가 되겠어? 라는 생각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용기를 가지시고 특허를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허 얘기하면은 뭐 특허, 실용신안, 샌드위치 테두리 함부로 자르면 특허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이게 아마 샌드위치 테두리만을 함부로 자른다고 해서 특허가 되는 건 아니고 샌드위치를 그 테두리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던가 봐요. 예. 우리가 특허 얘기하면은 특허와 함께 떠오르는 이야기가 실용신안일 거예요. 두 개가 아마 많이 혼용해서 쓰이고 서로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코드나 회로 누가 먼저 내면 끝입니다. 진짜로 끝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회에서 많이 특허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 분쟁, 애플, 그다음에 이 마시모라는 데랑 연결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워치에 있는 그 스마트워치에서 심박수 측정하는 방법,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뭐 메모리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양상은 특허 기술을 사들이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MP라는 이런 회사를 통해서 특허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우리 컴퓨터에 많이 쓰는 메모리 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이닉스가 특허 관리 업체를 고용을 해서 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특허는 매번 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도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허는 실제적인 제품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세미나를 듣고 난 뒤에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특허와 실용실현. 특허는 개발 결과의 법적 분포입니다. 개발 결과에.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 기술의 방법, 물질, 장치,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사전적 의미가 그렇답니다. 실용실현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 그래서 특허라 그러면 아이디어나 기술적 사상이 특허이고 실용신화는 구체적 물건, 구조 이 중에서 일부분의 기능이나 내용들을 변경한 것들이 실용신화에 되는 것입니다. 뭐 한번 볼까요? 특허, 실용신화. 마우스 우리 쓰잖아요. 마우스가 만들어진 건 특허일까요? 실용신화일까요? 특허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실용신화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답은 마우스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 센서 기술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원리 및 방법을 가지고 마우스의 조작을 최적화하거나 대우의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 이건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 그 3D로 동작시키는 마우스가 특허가 있어요. 마우스는 우리가 평면에서 움직이는 XY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데 G 센서를 가지고 공중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한 그 마우스는 특허입니다. 또 실용신안이 될 수 있어요. 마우스의 외형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없애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 또 소음이 안 나도록 구조 개선하는 것. 사용의 편리성을 높인 것. 좀 전에 우리 키보드 얘기 나올 때 좌우 분리, 뭐 유선 눌렀지만 누른 느낌이 안 나도록 하고 이거는 실용신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을 개선해서 형체를 더 나은 형체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실용신안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보여드렸지만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허를 심사하는 방법이나 실용신안을 심사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체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실용신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특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에는 특허를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를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새롭냐, 어떤 부분이 나아졌냐, 신규성과 진보성을 특허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은 1968년도에 발명이 됐는데 70년대 초에 특허 출원이 됐습니다. 스펜서 실버라는 분이 이 특허를 출원했는데 신규성을 확보하는 거죠. 특허 출원 시점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 그게 특허의 신규성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접착제가 강하게 붙이는 것, 안 떨어지게 붙이는 것이 접착제의 목적이었지만 이 스펜서 실버 씨는 접착제가 반대로 접착력이 약하고 깨끗하게 잘 떼어지도록 만들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성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그 반대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신규성인 거예요. 마우스가 키보드를 칠 수 있으면 신규성에 가까운 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은 신규성입니다. 반면에 진보성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합쳐지거나 나눠지거나 그 능력이나 역량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도 당연하지 않은 것. 그게 진보성입니다.
우리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사용하는 캐리어라고 부르는 롤러 달린 여행용 가방. 1970년 4월에 특허가 출원이 되고 72년에 등록이 되고 제품이 70년대 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여행용 가방은 들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버나드 사도라는 사람이 가방 바닥에다가 바퀴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기술은 이미 바퀴 달린 물건, 수레나 스케이트 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보성이 인정된 겁니다. 그 바퀴를 가방이라는 특정 물품에 결합을 해서 기존까지는 가방은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었지만 혹은 메고 다녀야 되는 것이었지만 이때부터는 들지 않고 메고 다니지도 않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이 특허의 언어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듯이 특허를 배우는 언어 그 안에는 어떤 부분이 새롭고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가 이게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특허를 작성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선행기술 검증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바퀴 달린 가방이 바퀴 달린 물건을 통해서 나아지는 거죠. 선행기술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처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행기술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선행기술은 다른 특허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기술 검색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지식이 구글에 있습니다. 구글 특허라는 게 있어요. 구글 특허에 가서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국내 특허의 키프리스라는 특허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개의 특허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검색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특허인데요. 자랑삼아 제 이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영상 보안 쪽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검색하면 영상 보안에 관련된 제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들을 55개가 등록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특허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타임 센시티브라고 검색을 하면 타임 센시티브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로봇 있죠? 로봇팔, 로봇암. 그러면 국내, KPA, 해외 한글, 실용신안, 디자인, 뭐 상표, 심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허만 보고 싶다. 그러면 특허만.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공개된 것, 취하된 것, 소멸된 것, 포기된 것, 등록된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해당되는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 키워드만을 가지고 특허를 검색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거를 많이 검색하면 좋겠지만 많이 검색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아도 출원 시점에서 변리사님들이 이후 특허 분쟁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찾아서 선행 기술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검색해서 관련된 선행 기술이 있다라고 제안서에 써주면 실제 출원 시점에서 변리사들이 검색해보고 이게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로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 로봇 컨트롤, 네트워크 로드 이런 걸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번 전시회 때 이야기됐던 키워드들만 가지고 뭐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전 사례, 제가 특허를 한 100여 건을 내고 그 중에서 한 80여 건이 등록됐다가 한 30여 건이 취소가 되거나 분쟁이 되거나
또 이제 오픈이 되거나 그랬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제 이름 단독으로 냈던 거를 하나 가지고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특허 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제목을 이때 통합 서머리를 제공하는 영상 재생 장치 및 방법이라고 정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비디오 서머리가 이미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24시간 녹화하더라도 24시간을 다 보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짧게 보고 싶다. 한 5분, 3분 내로 하루치를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뜻으로 이제 비디오 서머리를 하는 기능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촬영된 영상에 여러 개의 시간대가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거는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영상뿐만이 아니라 음성도 추가하면 어떨까? 음성도 서머리를 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친구 중에 방송국 PD가 있거든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모든 그 영상들을 다 저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영상 저장되는 분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PD들이 필요한 영상들, 자료 화면들을 찾으려고 할 때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들을 다 비디오들을 텍스트로 다 옮겨지고 그 텍스트를 저장하고 그 텍스트를 검색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디오를 검색하는 건 너무 어려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합친 거죠. 영상 보안 제품에. 그래서 종래 기술의 문제점, 영상 요약의 비효율성. 기존의 영상 서머리는 비디오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오디오 이벤트들은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요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네, 그걸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해결 방법은 그럼 오디오를 넣으면 되지. 오디오도 서머리를 하자. 요즘 이제 이미 하고 있죠. 구글에서 우리 이렇게 구글 미팅 하고 나면 그 텍스트를 잼미나이가 다 뽑아가지고 그 미팅 서머리 올려주잖아요. 사실 제 특허에 침해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오디오 텍스트를 서머리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구글을 통해서 너 이거 해서 이제 소송에 가면 모르죠. 이길 수 있을지도. 어쨌든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오디오도 같이 서머리해서 오디오를 통해서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 요게 이제 내용이었는데 통합 서머리를 제공하는 영상 재생 장치 및 방법.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점을 만나면 어떤 문제예요? 라고 물으면 한 줄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로봇팔이 자꾸 넘어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네트워크 부하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뒤에다가 그걸 해결하는 장치 및 방법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가령 로봇팔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 또는 네트워크 부하를 가동시키는 장치 및 방법 이렇게 뒤에다가 장치 및 방법 그리고 내가 처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넣으면 그게 특허의 시작입니다. 너무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면 나중에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해결해 나고자 하는 방법에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발명의 구성과 흐름인데 이걸 말로 다 설명하려면 사실 엔지니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대학원 졸업 논문을 코드로 다 채웠습니다. 이 말로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코드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면을 그리면 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돼요. 우리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스토리보드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를 쓰기 때문에 기능의 구성들이 구체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그 구성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통합 서머리를 제공하는 영상 저장 장치 및 재생 방법에서는 영상을 수신하고 비디오를 서머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오디오를 서머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비디오 서머리를 저장해야 되고, 오디오 서머리를 저장해야 되겠죠. 비디오 서머리를 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비디오 오디오 서머리를 재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디오는 텍스트를 변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만 구성을 갖추고 있으면 그 단계들을 조금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비디오 서머리 생성부, 오디오 서머리 생성부.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해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면 그림을 다 예쁘게 잘 그려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제 경험으로는 1차적인 도면만 그려서 내면 특허와 그 대응을 가는 과정 중에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기술적 오류나 모순들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 때마다 이 그림이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만 충분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들은 아이디어를 계속 임프루브 시켜나가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내가 특허를 설명할 수 있는 발명의 구성과 흐름을 한 장의 도면으로 만들 수 있는가. 로봇팔이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센서를 둔다든지 G센서에 따라서 무게중심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우린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들지 않았지만 넘어지지 않는 로봇팔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특허는 권리를 만듭니다. 특허권이잖아요. 이 특허권은 특허 청구 범위에 따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항이라고 하는 법적 보호의 경계선을 만든다. 어디까지가 선행 개발을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특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근데 이 독립항, 청구항을 쓸 때는 너무 좁으면 그 청구항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보호 범위가 너무 작아서 거기만 피해가면 이제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이건 뭐 세상의 자연 법칙이랑 다를 게 뭐야 라고 해서 거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적당히 모호하게. 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 대강 철저히. 핵심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짚어주고 그 특허권의 범위는 여유 있지만 선행의 개발과는 분리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몰라요. 누가 잘하느냐? 변리사님들이 잘합니다. 어디까지가 선행 개발로 끊어줘야 할지, 어디가 독립항으로 청구항을 삼아야 할지, 또 어디가 그 청구항의 종속항으로 삼아야 할지들을 잘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청구항 1, 2, 3, 4, 5, 6, 7, 8에서 14개의 청구항, 15개의 청구항이 나왔는데 15개의 청구항은 청구항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막 30개, 40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청구항이 많을수록 좋은 특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특허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청구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특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부적인 그림, 도안의 모호한 불기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청구 범위는 청구항, 종속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은 도면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본 특허의 구조 몇 번, 여기 이제 도면 번호에 번호가 이렇게 붙잖아요. 100번, 110번, 120번, 130번 이렇게 도면 번호가 붙는데 이 도면 번호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이 그림도 역시 우리가 다 잘 그릴 필요는 없고요. 변리사님들이 특허를 구체화하고 특허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실전 예처럼 개념이 도면이 되고 도면이 이제 특허의 권한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개발자들을 위해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면 돼요. 그리고 그 블록 다이어그램 사이에 우리가 늘 하던, 엔지니어들이 늘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인풋이고 어떤 것을 처리해서 어떤 것이 아웃풋으로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펌웨어라면 어떤 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으며 어떻게 신호들이 전달되고 있고 인터럽트나 타이밍 처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펌웨어의 주요 산물이 되겠죠.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 하드웨어 배치, 배선, 그 다음에 물리적 구조. 그래서 우리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 옛날 특허 중에 하나가 집적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래로 쌓았는데 그 특허를 반대로 거꾸로 위로 쌓아서 64KB 메모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나 배선, 결합의 단계나 방법에 따라서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처리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것이 인풋, 아웃풋이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쓸 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3단 형태로 결론을 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썼던 특허에서 비디오만 가지고 했더니 오디오를 가지고 검색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오디오를 서머리를 해서 그게 해결 수단이 되죠. 작용 효과는 오디오로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3단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쓰려고 할 때 첫 번째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과정, 두 번째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세 번째로는 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이렇게 3단 구조로 작성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든 펌웨어든 하드웨어든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주면 더 좋아요. 효과에 있어서는 뭐 응답 속도가 30% 단축되었다더라, 전력 소모가 15% 단축되었다더라, 이렇게 실질적인 발명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설득시키는 데가 훨씬 좋겠죠. 특허 심사자들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부분은 개발자가 실제로 구현한 혹은 구현할 기술을 제3자가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라는 게 누구냐면 특허를 심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 특허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 또 나중에 분쟁이 된다면 그 특허 기술이 구현 가능한 것인지 분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로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때는 논리적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구현 가능한, 근데 그 구현 가능한 게 우리가 뭐 코드 라인 바이 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면의 논리를 따를 수 있는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허를 쓰는 데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세상에 특허를 쓰는 게 뭐 우리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특허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쓰는데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리즈입니다. 트리즈라는 소련의 발명가 겐리히 알투슐러라는 사람이, 저도 이거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 사람 이름은 처음 알았어요. 저는 트리즈 방법론을 알고 있었는데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십만 건의 특허를 분석해서 공통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의 패턴이 있더라. 마치 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 아키텍처의 디자인 패턴이 있는 것처럼 이 특허를 쓰는 데도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특허 속 발명의 패턴을 추출한 발명의 공식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트리즈 방법론인데, 일단 첫 번째는 발명은 대부분 모순에서 시작되더라. 문제점에서 시작되더라. 한 가지 특성을 개선하면 다른 특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더라.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특허를 쓰려고 할 때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 40가지의 발명의 원리가 있더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해결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 하거든요. 키보드를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자르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둘둘둘 말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특허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패턴을 통해서 특허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수준은 기존 해결책의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과학 원리를 이렇게 합치면 특허를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특허든지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법들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더라. 즉 A를 높이면서 B를 유지하려면 어떤 원리를 적용할까? 여기서부터 특허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능 A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근데 A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속도를 올리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게 모순이죠. 문제점이죠. 그러면 특허는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속도 향상 장치 및 방법. 속도가 올라가도 어떤 방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한다. 그 어떤 방법이 특허가 되는 거죠. 그 제목부터 쓰고 특허 내용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열 문제를 줄이고 싶다. 뭐 하드웨어 쪽에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온도가 보통 올라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라면 냉각 구조를 개선하자. 온도가 내려가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이제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날 나누는 겁니다. 추출, 골라내는 거죠. 국부적 품질, 비대칭, 결합, 과기능성, 호객이, 평행유지, 사전 대비, 사전 행동, 사전 보상, 등위성, 반전, 곡률 변화. 이 40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기 써 있는 이 40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허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펌웨어 업데이트 시에 시스템이 중단됨. 우리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시스템이 중단되잖아요. 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인 거죠. 펌웨어 업데이트 시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 이게 특허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펌웨어를 두 개 유지하는 거죠. 하나는 현재 돌아가는 펌웨어. 또 다른 펌웨어는 업데이트용 펌웨어. 그리고 다른 게 펌웨어를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다음 버전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중단되는 건 한 번만 리부팅하는 거죠. 그리고 모터 토크를 올리면 소음이 증가. 모터 토크 뭐 두다다다닥 이 소리 나잖아요. 그게 빨리 들리면 빨리 들수록 소음이 증가하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더 보태는 겁니다.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모터를 돌리는 모터 영역과 모터가 돌아가기 위한 기어 영역을 분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포스트잇을 생각해보면 물리적, 화학적 상태 변화, 국부적 품질, 부분적 또한 과도한 작용들을 반대 방향으로 동작시킨 겁니다. 우리가 포스트잇에 한쪽 면에 보통 본드 칠을 한다 그러면 전체를 다 붙여야 되는데 포스트잇은 일부분에만 또 부분적으로만 접착 기능이 동작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만약에 요즘 나오는 테이프들 중에 띄어도 자국이 남지 않는 테이프 이런 것들이 특허가 되는 겁니다. 바퀴 달린 가방은 그날 동적성, 결합 바퀴라는 것과 가방을 결합한 거죠. 재미난 발명 중에 인상 깊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지우개와 연필을 합친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발명 특허이고요. 우리 연필 뒤에 지우개 붙어 있잖아요. 그게 특허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능들 우리가 필요하죠. 연필 쓸 때 지우개 꼭 필요한데 지우개 항상 잊어먹잖아요.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합친 겁니다. 이게 이제 트리즈의 40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의 문제만 잡고 있으면 문제만 알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더라도 특허를 쓸 수 있는 겁니다. AI 기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이미 몇 번 겪었잖아요. 코드 유형에 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코드 유형들, 이런 거 다 특허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펌웨어에서 드라이버 쪽을 제어하는데 자꾸 엉뚱하게 위에 거를 갖고 온다든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갖고 온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앞에다 옵션을 두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특허가 가능한 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구현돼서 선행 기술을 조사해 보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특허를 쓰려면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의 습관이, 이건 제 주관적인 겁니다. 3가지 정도의 습관이 필요하더라. 첫 번째, 내가 생각해냈던 아이디어들을 노트로 정리를 잘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더 낫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예, 노트를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인 효과가 나고, 만약에 그 특허를 쓸 때 이 노트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요, 특허가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내용들, 우리가 잘 안 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특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좋은 발명은 경쟁 기술을 알고 피한 결과다. 즉, 어떤 선행 기술들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회를 자주 갔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뉴얼을 좋아합니다. 저는 매뉴얼을 잘 읽는 편인데요. 매뉴얼을 읽다 보면 자기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더 좋다, 어떤 부분이 더 강력하다. 네. 그게 사실은 다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넣었는지가 기술 노하우인 겁니다. 그래서 제품 매뉴얼이나 잡지를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 잡지를 통해서 성능, 기능 어떻게 바뀌었는지 UI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혼자 생각해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뻔해요. 그래서 특허 CFT 같은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팀 플레이의 결과다. 실제로 특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청구왕도 세지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특허로 발전할 가능성이 실제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쓴 특허를 좋은 특허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쓰게 되면 실제로 그 특허 분쟁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특허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도 그 특허권에 영향이 있을까 봐 제 것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여드렸지만 대부분 저는 이제 저 혼자 쓰지 않고 여러 사람들 다 끼어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끼어들여서 같이 쓰고 같이 리뷰하고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은 훨씬 더 강력한 특허뿐만이 아니라 실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동료 개발자와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끄적끄적을 잘하자. 매뉴얼을 좀 좋아하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생각을 나누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발명 명세서입니다. 발명의 명칭, 방법, 쓰는 방법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죠. 문제를 적고 해결하는 장치 및 방법,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는 건 잼미나이나 챗GPT한테 번역을 시키면 되죠. 도면은 간단하게 그리면 됩니다. 도면에 대한 기술 분야, 종래 기술 설명. 종래 기술 설명은 키프리스나 구글 페이턴트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 번호만 적으면 변리사님들이 잘 찾아줍니다. 자기가 그 초안이라고 하는 앱스트랙트만 보고 내 특허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리해내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적고 나면 이 다음의 내용들은 변리사님들과 작성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수단이나 기능 및 적용, 실시에는 간략하게 이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 나가면 됩니다. 한 방에 좋은 특허가 나오지 않을까? 한 번에 좋은
명세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통 서너 번의 변리사님들의 미팅, 또 그 전에 사전, 전화로 확인하고 회의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예, 제 경험으로는 뭐 몇 달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윤식님. 오늘 아주 귀중한 세미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출원인이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발명인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명예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특허를 한 100여 개를 내고 한 80개 정도가 특허 등록이 됐다가 그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취하되거나 소송에 걸리거나 그랬었는데요. 특허를 내는 것, 발명인으로 등록되는 것만으로도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죠. 특히나 우리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뭐 기터브 같은 데 자기 코드를 올리거나 뭐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도 하지만 특허는 그거 자기가 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낸 것 더하기 심사를 받은 결과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낸 특허가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권은 특허를 행사하는 권리는 우리가 보통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출원하고 해마다 특허를 유지하는 데는 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낸다 그러면 사실 저는 하나도 못 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회사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특허를 내고 특허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게 양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특허를 쓰고 나면 특허 양도권 그 권리를 양도한다. 특허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거고 발명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영예가 있는 거죠. 삼성이나 제가 썼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특허를 내고 출원을 하면 명세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명세서가 이제 국내 특허에 출원이 되면 얼마, 해외 특허에 출원이 되면 얼마, 해외 특허에서도 뭐 해외가 이제 확장되면 얼마, 뭐 이렇게 비용이 나왔고 그 특허가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되면 또 비용이 나왔고 나중에 그 특허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제 포스코에 제가 특허를 냈는데 그 포스코에서 냈던 특허가 인콘이라는 회사로 판매되거든요. 사업부가 매각되면서. 그럼 이제 그 특허를 매각해서 소유권이 이동될 때 이제 발명가에게도 비용이 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다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회사에도 규정된 소정의 금액으로 특허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얼마인지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로서는 발명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심사를 받다 보면은 이제 기대했던 청구항들이 이제 거절당하거나 아니면은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만약에 네.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핵심적인 청구항이 삭제가 되고 이제 좀 이 특허 취지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청구항 자녀들만 이제 남았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특허라는 게 또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핵심 청구항이 없어지고 나머지들이 이제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특허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뭐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통합 서머리를 제공하는 영상 재생 장치 및 방법. 이 특허 이전에 저는 오디오 서머리를 하는 거를 하나 더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특허들은 또 다른 특허를 물고 오기도 합니다. 하나의 특허가 다른 특허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디오 서머리는 특허가 결국 취하됐습니다. 오디오 특허 취하 소멸 검색.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멀티 채널 오디오 데이터의 시각화 및 장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지하철 9호선에 들어간 제품들을 디자인했었는데, 거기에 24시간 3교대로 공익근로요원들이 한 사람당 75채널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 일어난지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공익요원들이 그렇게 성실히 화면을 보기가 어려워요. 75채널을 눈으로 본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멀티채널 오디오 데이터, 입력되는 오디오들을 표시해서 뭐 폭발물이 있다든지 뭐 잡아 119, 911 뭐 이런 오디오가 들어오면 이제 넣기로 했었는데 이 결국 취하가 됐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미 선행으로 개발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특허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유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특허를 그렇게 경쟁 상태로 두게 되면 반드시 소송이 생기거든요. 제 특허 중에도 소송이 걸렸던 특허가 몇 개가 있습니다. 분쟁 상태에 있는 그런 특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특허들은 사실 분쟁에서 이기는 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특허를 취소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회사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런 것들은 이미지샷을 이용하여 썸네일 서치라는 영상 대중 정치 방법 이런 것들은 유사 특허로 인해서 거절이 됐는데 이런 특허들은 피해나갈 구석을 만드는 것보다 소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허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특허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영상 저장을 하는 경우에 아주 서서히 변하는 경우는 그 변화량을 탐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샷을 초 단위로 찍어놓고 변화량을 찾는 그런 특허였는데 이미 이미지샷을 썸네일을 통해서 보는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사 특허로 거절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일 거고 그 특허가 우리 사업이나 또는 그 도메인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뭐 대안 같은 거 주실 이런 문제 어때요? 라고 타이틀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한 1분 정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아림 씨가 제 옆에서 로봇팔 할 때 언뜻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꾸 넘어지길래 저거를 안 넘어지도록 중심을 잡아주면 더 좋을 텐데 그 중심을 잡는 방법은 그냥 밑에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게의 중심은 이동하니까 무게의 중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중심을 이동해주는 장치만 있으면 안 넘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질문만 있으면 됩니다. 모순의 시작만 있으면
특허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야, 너도 특허 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